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멈춰 섰습니다. 전 국민이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톡 메신저는 물론이고 금융 서비스와 교통 서비스까지 모두 먹통입니다. 경기도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나면서 벌어진 일인데 먼저 신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이 난 건물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로 네이버, 카카오 등이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산 설비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후 3시 반쯤 지하 3층 전기실에서 시작된 불은 2시간 만인 오후 5시 46분쯤 잡혔고 지금은 잔불 정리 중입니다. 지하 3층에 데이터 배터리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서 났습니다. 현재는 모든 화염은 지금 진압된 상태입니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26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카카오의 피해가 컸기 때문인데 실사용자 4,300만 명에 달하는 메신저 앱, 카카오톡은 오후부터 내내 먹통이었습니다. 메시지 주고받기는 물론 로그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잡아놔가지고 단톡방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되니까. 이외에도 카카오 내비와 카카오티,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 대부분 접속이 되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장애가 이어졌습니다. 또 카카오의 포털 사이트인 다음 역시 먹통이 됐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데이터 센터를 이용 중인 네이버도 쇼핑 라이브 내 일부 메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SK CNC는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 전체 전력을 차단했고 이 때문에 입주사 서버 가동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어제 동해와 서해로 수백 발의 포병 사격을 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오늘 적반하장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이 먼저 포를 쏴서 그에 대한 대응 사격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압도적인 군사 대응으로 남측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인천 연평도에서 들린 포격 소리는 어제 오후 6시쯤 시작돼 7시까지 계속됐습니다. 1시간가량 계속된 포격 소리에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자 면사무소는 긴급 안내방송까지 내보냈습니다. 출항에 나섰던 어선 130여 척도 황급히 뱃머리를 돌려야 했습여 이른 저녁 연평도를 긴장시킨 포격은 북한의 포탄 도발이었습니다. 북한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약 2시간 동안 390여 발의 포탄을 동서해상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남한의 포사격에 대한 대응 사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긴장감을 격화시키는 그 어떤 도발책동도 묵과하지 않겠다. 압도적인 군사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북한이 트집 잡은 남측의 포사격은 주한미군의 다연장 로켓인 MLRS 사격 훈련으로 어제와 그제 군사분계선 훨씬 이남 지역에서 실시된 정례적인 연습함 발사였습니다. 포사격 훈련 금지구역 바깥에 있는 사격장이고 사격을 남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도발을 해놓고 남측의 책임을 돌리면서 긴장도를 좀 더 고조시키기 위해. 북한의 이번 포격에 대해 우리합동참모본부는 9.19 군사합의에서 사격을 금지하기로 한 지역을 목표로 한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도발과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하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남측 입장을 떠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엔 북한의 위협을 상정해 우리 육해공군과 미국 전력도 일부 참가해 실시하는 호국 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바로 간다. 기후환경팀 김민욱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축제들이 여기저기서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 현장에선 항상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돼서 문제가 됐었죠. 거리 두기 기간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문제의식도 커졌는데요. 돌아온 가을 축제 현장에선 일회용품이 좀 줄었을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몇 달 전까지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가 있던 곳에 큰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지역 축제. 먹거리 장터도 열렸습니다. 음식을 파는 곳마다 일회용 접시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모두 스티로폼 재질입니다. 식탁을 빼곡하게 채운 사람들이 모두 일회용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직접 음식을 구입해봤습니다. 잘 가져가세요. 여기 일회용품 접시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돼지 껍데기랑 잔치국수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스티로폼 재질의 접시에 담아서 줬습니다. 다 쓴 일회용품을 버리는 곳입니다. 일회용 접시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있습니다. 커다란 봉투 안에는 음식물이 묻은 일회용 접시가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 폐기물 보관 장소. 일회용 접시 등이 담긴 하얀색 대용 봉투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담았던 접시들은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죠. 금액을 지불하고 업체에다가 그 종료시키는 그 해당 업체에서 고객 피자를 먹게끔 처리하겠죠. 모든 축제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경남 남해에서 역시 3년 만에 열린 맥주 축제는 옥수수 전분 일회용 컵과 뻥튀기 접시를 이용해 폐기물을 줄였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그 문제를 좀 극복하고 지역민들과 같이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어서. 경기도 과천 축제에서도 먹거리 장터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불편하지만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95%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서 실제로 쓰레기 없는 축제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방향들을 제안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랜 기다림 끝에 되찾은 축제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남기는 축제 문화는 이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간다 김민욱입니다. 일본이 해외 여행객들에게 무비자 개인 입국을 허용한 뒤 맞이한 첫 주말이죠. 주요 관광지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는데 일본 정부는 엔저 현상을 기회로 관광 특수를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중심지이자 관광 명소인 긴자거리입니다. 주말을 맞아 차량 통행이 금지된 4차선 도로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모처럼 맑은 날씨에 길거리 악사와 공연까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We wanted to see, everything what's important here, like a lot of temples and some other cities. 오사카와 나고야, 가나자와 등 지방의 유명 관광지에도 외국인 여행객들이 몰렸고 지역 상권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先週あたりからですね、ちらほらと、外国人観光客が受け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ので、皆さん歓迎しているところです。 오늘 달러당 엔화는 148.75엔으로 32년 만에 가장 쌉니다. 또 우리 돈과 비교해도 1년 전 100엔당 1,034원에서 970원으로 많이 싸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파르게 떨어지는 엔저를 기회로 관광 수입을 매년 50조 원까지 늘리겠다며 해외 홍보에 나서는 한편 호텔이나 음식점 등 관광업소의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일 무비자 관광이 재개되면서 우리나라 관광객도 크게 늘어 항공사마다 일본 노선을 늘렸고 여행사들도 특가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냥 거리만 돌아다녀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되게 오고 싶었는데 쇼핑도 많고 맛있는 데도 많으니까. 일본 음식을 좀 원래 그전에도 여행 와서 먹었었는데 다시 또 먹으니까 좀 맛있고 또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노 재팬 운동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엔화가 워낙 싸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고 제주도 등 국내 관광이 너무 비싸서 일본으로 몰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